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특별연설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과 관련된 여야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그동안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 실망 많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달림을 영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공감대도 일어나고 또 이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동시에 그런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 소송 대리인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집단 소송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첫 번째는요, 이제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 딱 한 가지를 빼놓고는 인사 문제, 또 이 대북 관계, 그 다음에 이 백신 문제, 경제 문제, 단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생각보다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정정책의 기조는 일체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이 잘못한 것이 없고 흠집 담는 야당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은 결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고 자화자찬 연설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최근에 완전히 쓴소리를 보내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분명하게 페북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한번 어제 발표를 했었죠. 임혜숙 후보자, 그 다음에 박진영 이런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니다고 하더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기가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 그러면서 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 기자들한테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이런 입장만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페북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이 두 사람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즉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장관 반대 이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또 이 지체해서는 안 되고 건의하는 것이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미룰 일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두 대표는 조속히 이에 합당한 조치를 향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참고적으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이 반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김혜숙 인사수석 지금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혜숙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뭡니까? 이미 80년대, 90년대로 넘어 올라가요. 수십 년 됐어요. 이 김혜숙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법무부인 부산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들을 모시고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장을 시키고 법제처장 시킨 걸로 만족을 못해가지고 인사 전혀 문외 아닌 김혜숙이를 인사수석을 시켜놓고 인사수석하면서 수십 명의 이 검증 실패론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김혜숙 인사 문제는요 다 들어갔어요.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사표를 낸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노영민이는 사표를 처리하고 김혜숙이는 사표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혜숙은 끝까지 현 정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 이 야당이 이 흠집 내려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시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야당의 시비 타령은 결코 청와대가 검증을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김혜숙이 책임론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김혜숙이는 끝까지 내가 챙기고 가겠다. 그러니까 민심의 정면으로 딱 부딪히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민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명시적으로 본인의 의견이 이렇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윤호중 원내대표,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두 대표가 나서서 청와대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청와대도 더 이상 이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요즘 조홍천, 그 다음에 이상민 이 두 의원이 그래도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어차피 제대로 쓴소리를 할 바에는 그리고 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의 모습,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 1%라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 못하는 민주당 많은 의원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물론 다음 공천 받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 앞에 있어서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더 무서워요. 그 배지 달고 한다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정무직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또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치러 나왔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정신승리다. 아직도 국민 고통 1년이나 남았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정책 방향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자화자찬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이 백신 공급 정책, 장관 후보자 거치 이런 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언제까지 방역 모범국가 타령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회복돼 수출이 늘어난 것을 문 대통령이 아주 잘해서 수출 우리 잘 되고 있고 경제가 좀 잘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검증 실패해놓고서도 장황하게 변호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은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을 잊은 건데 정말 내로남불의 탑을 한층 더 쌓은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과거에 여당했던 새누리당이 청문회 제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 이런 법안을 냈지만은 야당 반대로 무산된 일을 꼬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벌거벗은 대통령은 허공에다 옷자락을 죽여드는 신용을 하는 신하들이 대통령이 보고 싶어하는 수치만 보여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아직도 1년이나 남았나 하는 한숨소리가 들린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달나라에 보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가 됐다.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내년에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김영환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 유공자 증을 반납한 사람이 김영환 의원 부부예요. 이 과거에 이 광주 사태 부부간에 같이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 특례법을 만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그동안에 받은 특혜도 많은데 뭘 더 받느냐. 반납하겠다. 실제로 반납했어요. 그 바람에 민주화 유공 특례법이 폐지됐어요. 이러한 이 김영환 의원이 오늘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정식으로 또 어제 연설과 관련해서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 희망 고문이고 이게 꼰대가 다 됐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본인이 예측했던 대로 한자도 고칠 곳이 없다. 최근에 올린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본인의 전망 너무나 자주 잘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도 고칠 곳이 없어서 차라리 돗자리 깔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주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고 누구는 마이웨이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혼밥 즐기는 옹고집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역시 어제 핑계의 백미는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 밀수, 불법 부정, 그 다음에 비리백화점이 드러났는데 능력이 출중하다는 이런 대통령의 생각, 달나라에 가 계시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선거와 관련해서도요. 어제 울산 선거 재판이 열렸잖아요. 이 재판은 유신 이후 긴급조치 재판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라미 전술로 질질 끌다 정치 시녀 사법부의 종결자들이 정말 마지못해 만든 치욕의 법정인데 사법부는 이미 반쯤 죽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공수처가 공수거처가 되어 유명무실자들이 조희연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는데 이것은 권력 비리를 막으려고 그토록 공을 들이더니 공수처 너마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부동산 문제 또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인정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자다가 봉창도 유분수고 날아가는 새도 웃겠다. 춘향에게 수청 들라는 변사또 또한 변사또는 놔두고 이방을 나무라는 격인데 후보는 되고 싶고
차별화는 하고 싶고 참 복잡하다. 이런 심경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국 정말 이거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국민적 피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2019년도 가을 내내 광화문 함성을 가득 메운 것이 이런 조국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 함성이 바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조국이기 때문에 법치를 지켜야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이 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단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1616명인데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아시죠? 여러분들 기생충 전문가 조국 흑서 저섬에어를 공저한 사입니다. 진중권 교수와 함께. 이 1678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유는 조국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너무 봤다는 겁니다. 왜? 조국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울증, 탈모,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돌, 대인 기피,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방금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요, 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조 장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문제, 딸 논문 문제, 웅동학원 문제, 아들 입시, 딸 장학금, 논문 표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숱하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병까지 얻은 많은 국민들이 요청했다. 그래서 집단 소송을 하게 됐다.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소송에 참여했고요. 소송 청구인은 계속 모집하겠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 원씩 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말이죠. 조국은 지난 2019년 9월에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리고 원고로 참고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거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전시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6월입니다. 그 당시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 8천여만 원의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소송에서는요.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당시 2017년도 이 소송은 집단 소송에서 시민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장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찬스 때문에 의존원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리고 장학금까지 줬다. 그래서 끝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잠잠도 설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바보냐 이렇게까지 되묻는 그런 청구인이 있고요. 또 다른 청구인은 이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부안화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조국 가족들의 뻔뻔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함으로써 국격을 훼손했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피로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가 힘들다. 이런 청구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존은 특히 부산대 의존은 출신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병원에 갈 때 출신 대학을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 피해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이 난리가 난 이유 중에 가장 근본 이유는 바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준표 의원은요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 국정농단 수사란 윤석열 그리고 남의 당인 안철수 대표까지도 영입하려고 하면서 왜 내 복당은 반대하느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65%가 지금 본인을 지지하고 있고 딱 한 명을 빼놓고는 모두 복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냐.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최근에 이 홍윤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김웅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 의원이 최근에 이 김기현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 복당 청문회라도 만들어주면 내가 당당히 나가서 오해 제대로 좀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강성 보수 막말 이미지 깨끗하게 해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복당 청문회라도 열어달라.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 직무대행한테 얘기한 것은요.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 복당 문제는.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박의 표시다. 이런 이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이제 당 대표 출마하겠다. 그래서 야권 통합, 대선 승리, 그리고 혁신,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정권 교체 이루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문표, 윤영석, 조혜진, 그리고 조경태, 권영세, 그 다음에 김웅, 이준석 이런 많은 분들이 했고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관심사항은 이 나경원 의원이 언제 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늦기 전에 출마하겠다. 출마를 선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6월 둘째 주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짓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된 중요한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 저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된 뉴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